몽골, 지금 몽골 공화국과 내몽골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는지, 또 칭기스칸 시대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땅이었습니다. 내몽골이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코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황후, 이 원나라는 겨우 108년 가고 망하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제 주원장에게 쫓겨서 만리장성 너머로 다시 돌아갔죠. 본인들은 망한 것은 아니고 북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북귀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 북귀가 돼서 북원이라고 하는 몽골의 이제 지지부진한 역사가 계속됩니다. 주로 동몽골과 서몽골로 나눠집니다. 서쪽 몽골은 알타이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고, 동쪽 몽골은 칭기스칸의 직계의 후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동몽골과 서몽골이 나눠져서 서로 이제 전쟁도 하고 이합 집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몽골 쪽, 지금의 만주 쪽은 조금 떨어져 나옵니다. 당시에 약간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데, 이게 이제 청나라가 되면 명나라도 또 200여 년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630년대가 되면은 청나라가 시작되죠. 누르하치 후금이라든가 홍타이지의 청나라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때 청나라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명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명나라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이 몽골군을 끌어들여서 만몽연합군을 만듭니다. 만주와 몽골의 연합군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뭐 오삼계라든가 이런 3번의 난 그 쿤밍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어서 들어보실 일이 있을 건데, 번이라고 하는 건 거의 국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명의 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명을 망하게 했던 난이죠.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베이징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좀 복잡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이 망하고 청이 시작되면서 몽골군이 만주군,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딱 붙는 겁니다. 그때 중심 세력이 내몽골 쪽이었던 거죠. 지금의 몽골은 동서로 나누어져서 매우 지지부진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청이 되고 나면 이게 청나라가 이제, 우리는 누르하치나 홍타이지를 잘 알지만 원래 청나라의 부흥기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청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고 세계적 강국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강희제가 61년 동안이나 집권을 한 엄청난 왕이죠. 그런데 10번에 걸쳐서 직접 친정으로 전쟁을 나간 겁니다. 친정이라고 하니까 뭐 처갓집 이런 거 아니고요. 전쟁을 직접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친정을 10번이나 했던 왕인데, 청나라 때 몽골족에 대한 공격이 이제 거의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거의 지지부진하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물론 북쪽에 올라가 있었지만 몽골족은 굉장히 셌던 민족입니다. 전쟁은 뭐 잘하기로 그때도 유명을 했죠. 명나라의 6대 황제가 영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영종이 서몽골에 있는 에센칸이 약간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혼내주겠다. 그래가지고 50만 군대를 이끌고 알타이산까지 공격을 하러 갑니다. 공격하러 갔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요. 전멸까지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 몽골족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오다가 토목이라고 하는 데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이게 영종이 에센에게 잡힌 이게 1449년도 일인데, 그거를 토목의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센칸이 이제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중국의 황제를 직접 잡은 최초의 사건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교전을 잘 못했나 봐요. 중국에서 황실에서 처음에는 비상이 걸렸다가 회의를 막 하더니 야, 그러면 포로로 잡혔으니까 저 왕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 이복 동생, 그 영종의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7대 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에센카는 중국의 황제라 그래서 잡았는데 어제까지는 황제였고 오늘부터는 황제가 아닌 거죠. 그냥 민간인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뭐 그러다가 민간인을 죽이는 거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1년 만에 그래서 북경으로 돌아와요. 7대 왕이었던 자기 이복 동생은 7년 동안 왕을 하다가 또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종은 다시 8대 왕으로 또 복귀를 해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외교전의 승리로 끝나고 오히려 그걸 잡았던 에센카는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습니다. 너는 황제를 잡아놓고 그 네 힘으로만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죽을 똥 살 똥 잡았는데 그거를 아무 성과 없이 돌려주느냐.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센칸이 세력을 잃게 되는 뭐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명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 몽골족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중국의 위협적인 존재고 그랬었습니다. 북쪽으로 몰라갔었지만 그런데 이제 청나라 강희제 때가 오면 거의 힘을 잘 못 씁니다. 강희제가 워낙 셌고 이 중국을 기틀을 만든 자라는 게 내외적으로 아주 이제 강성했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몽골은 동몽골의 갈당칸이 또 이렇게 세력을 크게 잡고 있을 때입니다. 쫓겨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이제 라마 정책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너무 추우니까 남쪽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가는데 강희제가 또 친정을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들을 다 이기고 여러 번 이겼는데 러시아를 전쟁을 하러 가면 몽골의 갈당칸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쪽을 쫓아가면 러시아가 또 이러는 거죠. 왔다 갔다.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제 강희제가 러시아 피터 대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니들 조건을 몇 가지 들어주겠다. 너 욕심 부리는 그 땅에서 니들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조약을 맺습니다. 니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땅 이름이 네르친스크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조약이라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약이죠. 그 네르친스크 조약을 만들고 이제 뒤를 단단하게 한 이후에 강희제가 몽골을 공격합니다. 그 전에도 지금의 몽골과 내몽골을 조금 다르게 어떻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룰 때 얘는 조금 채찍으로 다루고 얘는 당근으로 다루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몽골은 아예 수중으로 거의 넣고 외몽골도 약간 이제 꼼지락거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강희제가 죽고 옹정제도 뭐 10여 년간 합니다만은 그 손자였던 걸륭제 또 이 사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61년 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나는 더 길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60년만 집권을 하고 자진하차를 하는 중국 역사의 최초의 또 자진하차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인데 이 걸륭제도 전쟁 이런 데 굉장히 능했었나 봐요. 지금의 티벳 그리고 신장 위구르 그리고 몽골 중국의 4대 소수민족 하면 우리 조선족까지 한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를 모두 정복을 합니다. 걸륭제 때 일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복속하다시피 하는 것이 걸륭제 때 나오는 겁니다. 이 양반 오래 살아가지고 70살 환갑이니까 니들 나한테 선물 가지고 와. 그거 편지 보내가지고 박지원이가 열악까지 막 말 타고 달려가고 이런 일이 그때지 않습니까? 1780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인 거죠. 17세기, 18세기 국가의 개념이 생기고 영토의 개념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는 걸출한 스타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국경이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침범해서 먹어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복속이 돼가지고 몽골 전체가 가장 먼저 차르라고 하는 내몽골 지역이 먼저 복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칭기스칸의 직계였던 동몽골이 복속이 됩니다. 150년 동안은 더 싸웠다고 하지만 서몽골도 이제 청나라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이라는 것은 청의 지배하에 사는데 또 이제 역사가 바뀌죠. 시대가 흐르고 1911년 우리는 선문에 뭐 신해 혁명 이런 걸로 잘 알고 있죠. 중국에 신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도끼 영웅이 볼셰비키의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해방 전국이 막 오지 않습니까? 이 해방 전국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는 우르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